육아 참 어렵습니다. 아이를 정말 사랑하지만 사랑한다고 육아가 힘들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아이를 잘 키우고 싶습니다. 언제나 우리 가슴속에 깊숙이 품고 있는 뜨거운 진심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잘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마음만으로는 잘 되지 않는 것이 육아입니다. 이때 1도의 변화를 이끌어낼 방법을 고민해 봤는데 그것이 바로 말입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아이에게 말을 하고 삽니다. 말을 조금만 달리하면 육아는 정말 많이 달라집니다. 아이도 부모도 정말 많이 달라집니다. 아이의 자존감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을 숨기지 마세요. 잠에서 깨어 부스스한 눈 뜬 아이를 지그시 보다가 고백하세요. 아이는 평생을 기억합니다. 너가 있어서 정말 행복해 라고 말해주세요. 너는 우리의 보물이야 라고도 불러주세요. 이 표현으로 얼마나 큰 애정을 전할 수 있는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어색해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주 들으면 들을수록 자기 자신이 정말 소중한 존재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또한 자존감은 무조건 내 마음대로 해야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존감은 사회에서 허용되는 행동과 허용되지 않는 행동을 정확히 구별할 때 더 단단해집니다. 아이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할 때는 분명하게 안 되는 거야 라고 말해주세요. 하지만 이 말을 지나치게 무섭게 하거나 지나치게 소심하게 하면 안 됩니다. 사실 육아에서 아이를 혼낼 일이라는 건 없습니다. 가르쳐야 하는 일만 있는 것입니다. 아이가 말을 잘 듣지 않아도 때를 써도 딱 거기에서 끝내세요. 문제 상황에서는 말을 많이 할수록 부모는 백전백패입니다. 주고받는 말이 많을수록 자극이 더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간결하게 한 가지 메시지만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예 머릿속에서 혼낸다라는 표현을 지워버리세요. 혼낸다라는 표현이 없어도 아이를 키우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 대신 가르치다라는 표현을 쓰면 됩니다. 아이를 키울 때 이렇게 말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너 그러니까 골고루 먹으라고 했지? 수학과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 골고루 안 먹으니까 감기 걸렸지? 이러면 아이들은 미안해요 엄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물건을 흘렸을 때 조심 좀 하지. 너가 조심하지 않으니까 맨날 흘리잖아. 그러면 아이들은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러한 상황은 아이가 사과할 상황이 아닙니다. 부모가 용서해 줄 것도 아닙니다. 몰라도 가르치고 실수해도 가르치고 잘못해도 가르치고 심지어 나쁜 짓을 해도 가르쳐야 하는 아이니까요. 아이를 키우면서 미성년자인 아이가 부모에게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용서해주세요 라고 말할 상황은 없습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역시 이번만 용서해줄게 라고 대답할 상황도 사실 없습니다. 이럴 때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거 너가 미안해할 일이 아니야. 배우면 되는 거야 라고. 지금 우리 아이들은 낯설고 새로운 것이 주변에 가득한 상황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 불안할 수 있습니다. 불편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마음이 편안해야 여유가 생기면서 겨를이 생깁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정도면 잘하고 있습니다. 믿으세요. 마음을 편하게 먹으세요. 부모도 겨를이 있어야 아이의 겨를을 챙길 수 있습니다. 아이가 부모 앞에서 이것저것 아는 척하며 잘난 척하듯 말합니다. 그런데 들어보면 거의 틀린 것이 많습니다. 이럴 때 그거 틀렸어 너가 잘못 알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하지 마세요. 틀린 부분을 지적하기보다 많이 알고 있네 어디서 배웠어 라고 표현해 주세요. 아이가 부모에게 아는 것을 말하는 이유는 너 정말 많이 알고 있구나 라는 칭찬을 듣고 싶기 때문입니다. 아이의 지식이 맞든 틀리든 옳든 그르든 인정해주고 때로는 좀 과장해서 치켜 세워주었으면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아이에게는 부모와 나누었던 대화의 느낌만 남습니다. 자기를 대견해주던 엄마의 표정, 그 표정을 보고 스스로 우쭐하던 기분. 그때 부모가 만약에 정색하고 가르쳐준 올바른 지식은 거의 기억하지 못합니다.
아이가 느닷없이 나 사랑해? 라고 물으면 그걸 왜 생각해? 라고 묻지 마세요. 아이는 그냥 그런 생각이 든 겁니다. 아이들은 자기에게 중요한 상대 얼굴빛이 조금이라도 어둡거나 표정이 없거나 화가 난 것 같으면 자기 잘못이라고 느낍니다. 상대가 자기에게 화가 났다고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 화났어? 라고 물으면 그냥 아니 하고만 대답하고 대충 넘어가지 말고 아이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상황을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이가 어느 날 삐져서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재미있게 놀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 라고 말하면 너 어제 그렇게 노는 거 봤는데? 라면서 아이의 말이 옳고 그른지를 따지지 마세요. 그리고 가르치지도 마세요. 아이의 마음을 너무 몰라주는 겁니다. 아이의 마음은 나 지금 너무 속상해 라는 겁니다. 속상한 마음에 설명이나 가르침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안아주고 달래주고 말과 행동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갑자기 재미있게 놀고 싶은데 어떤 장난감 갖고 놀까 하면서 재미있게 놀아주시면 됩니다. 여기 친구들 사이에 꽤 인기도 있고 공부도 잘하는 중학생, 남학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 정리를 너무 못합니다. 부모가 아무리 장소리를 해도 정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부모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 공부만 잘하면 뭐하니? 방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너 친구들로 이러는 거 아니? 이렇게 말하고 부모는 내가 방을 치우라고 가르쳐줬다고 착각합니다. 아이의 기분은 어떨까요? 모욕감을 느끼는 것은 물론 자신의 모습에 엄청난 괴리감을 느낍니다. 도대체 나는 어떤 인간인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외로워집니다. 자신을 가식적이라고 느끼기도 합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다양한 모습이 있습니다. 성장 중인 아이에게 모욕감을 주면 아이는 자신의 진솔한 모습을 보여줄 수 없습니다. 내 모습을 보이면 비난받을까봐 남들 앞에 솔직하고 당당하게 행동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아이의 미숙한 면을 가장 많이 보는 사람입니다. 아이의 자연스러운 본성 자체를 그대로 인정해 주세요. 사람은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못하는 것은 자신이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고쳐나가며 살면 됩니다. 아이가 어떤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자꾸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가 언제, 왜 그 행동을 하는지 이유를 찾아보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해한다는 것이 무조건 잘못을 인정해 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일단 부모가 그 상황을 잘 파악해야 아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대안을 떠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를 자꾸 미는 행동을 할 경우 친구를 밀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 번 알려주세요. 한 번 배워서는 적용하지 못합니다. 항상 처음처럼 여러 번 친절하게 가르쳐 주세요. 아이에게 너 약속했잖아 라는 말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저는 종종 그놈의 약속이라고 말합니다. 약속은 지켜야 하고 아이한테 가르쳐야 하는 가치는 맞지만 아이에게는 너무나 어렵고 버거운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힘을 자주 악용하여 아이를 마음대로 다루고 통제하려는 면이 부모들에게 없지 않습니다. 그럼 일순간 아이는 대역죄인이 되어 부모가 풀어놓은 비난을 다 들어야 하고 무슨 벌이든 달게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입니다. 사실 아이들은 부모의 무언의 압력 때문에 억지로 약속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는 아이가 얼렁뚱땅한 약속인데도 이를 어겼다고 비난하고 협박하고 죄책감까지 느끼게 만듭니다. 그리고 당당히 아이를 통제하려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이의 자율성, 책임감, 자기 효능감, 자존감 등은 모두 떨어집니다. 아이와의 약속은 지킬 수 있는 현실적인 기준으로 최소한만 정하되 아이와의 충분한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부모의 일방적인 지시가 약속의 형태이가 되면 안 됩니다. 약속은 부모가 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이에게 무언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어느 날 엄마 미워, 나는 엄마가 내 엄마가 아니었으면 좋겠어 라고 말합니다. 그래도 아이가 자신을 낳아준 나를, 엄마인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마세요.
아이도 엄마에게 화가 날 수 있고 엄마가 싫을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도 목숨 바쳐 사랑하는 자식이지만 1년 365일 24시간 내내 아이가 좋지는 않습니다. 아이도 그렇습니다. 매 순간 100% 엄마가 좋기만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아이가 엄마 밉다라는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은 그렇지 못하는 것보다 10,000배 더 나은 것입니다. 참 어렵긴 하지만 아이의 말을, 행동을 담대하게 받아들이도록 노력하시면 좋습니다. 그 순간에도 아이가 나를 가장 좋아한다는 그 근본적인 사실을 믿어 의심치 마세요. 자식은 원래 부모를 가장 사랑합니다. 아이가 그렇게 말할 때 너 어디서 그런 말을 하냐? 너 키우기 정말 힘들다 이런 식으로 되받아치지 마세요. 그보다 나를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이 아이가 왜 나에게 그 말을 했을까 하고 궁금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가 하는 미워요, 싫어요 라는 말은 나 속상해요, 마음이 불편해요, 슬퍼요 라는 뜻입니다. 아이의 말은 표현 그대로의 뜻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아이가 세상에 나와서 쌓아온 시간의 양과 우리가 쌓아온 시간의 양은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그 차이만큼 언어의 표현도 차이가 많습니다. 우리 시간의 깊이로 아이의 말을 받아들이지 마세요. 우리가 가진 세월의 깊이에 맞게 아이를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의 마음을 따라가 보세요. 아이를 도울 수 있습니다. 아이의 마음을 안아줄 수 있습니다. 누구나 깊은 마음, 힘든 마음은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 의미 있는 사람에게 표현합니다. 아이도 그런 거예요. 아이가 어떤 상황에서 그 말을 했는지, 다른 사람도 아닌 나에게 그 말을 한 이유가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를 키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 편안한 사람으로 키우는 겁니다. 아이 앞에서 부모의 감정은 순간순간 유치해지기도 합니다. 4살이고 31살인데, 6살이고 36살인데, 13살이고 44살인데, 어느 순간 부모가 4살이 되고 6살이 되고 13살이 되어서 탁구공처럼 말이 왔다 갔다 합니다. 아이를 콕 쥐어받고 싶을 정도로 화가 나기도 하고 결국 그 조그만 아이와 싸움을 하게 됩니다. 싸움을 한다는 건 아이를 아이로 보고 있지 않은 겁니다. 아이 앞에 부모가 아니라 아이로 서 있는 순간입니다. 부모는 언제나 부모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유치해지지 말자고요. 하루 강아지는 범을 보고 짖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범은 하루 강아지를 보고 으르렁대지 않습니다.